65세 이후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하는 사람들의 뇌 용량이 매년 평균 200만 개가 매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되돌릴 수 없게 말이 진짜 공포는 따로 있어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망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치매가 65세 이후 음주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 술이 냉장고에 있다면 당장 버리세요. 뇌세포가 녹아버립니다. 이 술 때문에 하루 47명이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어요.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술의 정체, 오늘 모든 걸 공개합니다. 소주 대 맥주, 65세 이후 이 술은 입에도 대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뇌세포 200만 개가 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술 드셨는데 90까지 사셨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던데요. 이런 말도 있고요. 거짓말입니다. 특히 65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거짓말이에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음주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금주자보다 무려 3.7배나 높았어요. 더 무서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술 중에서 특정 종류의 술은 65세 이후 뇌세포를 직접 공격해요. 말 그대로 뇌를 녹여버린다는 거죠. 소주 한 잔과 맥주 한 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요. 65세 이후 우리 몸에 미치는 파괴력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위험한 쪽을 선택하고 계세요. 저는 김영철 박사입니다. 68세 뇌과학 전문의로서 30년 넘게 노인 뇌건강만 연구해 왔어요. 제가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5년 전 제 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으셨던 그날 말이에요. 평소처럼 차를 마시던 중 저를 보고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거기 누구지? 그 순간 의사로서의 이성보다 아들로서의 가슴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점점 말씀을 잊으셨고 눈빛도 낯설게 바뀌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 말이죠.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댓글로 나이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어떤 술을 드시는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주세요? 맥주세요? 아니면 막걸리나 와인을 드시나요? 특히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꼭 댓글 남겨주세요. 요즘 술 마시면 예전보다 오래 취해 있다. 다음날 숙취가 이틀씩 간다. 술 마신 후 손이 떨린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찬다.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시나요? 왜 이런 걸 물어보냐고요? 제가 30년 가까이 연구해온 결과를 보면요. 65세 이후에는 같은 술이라도 완전히 다른 독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술로 인한 응급 상황으로 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47명씩 말이에요. 이건 교통사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65세 이후 우리 몸은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소주 한 병을 마신 것과 지금 소주 반 병을 마신 것의 충격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금 뒤에 공개할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그 술의 정체입니다. 이 술의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분노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인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65세 이전과 이후 똑같은 소주 한 잔을 마셨는데 왜 취기가 더 오래 가고 다음날 숙취가 더 심해졌을까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가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대재앙의 신호거든요. 첫 번째 충격, 간의 배신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 간의 알코올 분해 효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정확히는 40% 이상 감소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젊었을 때 소주 2잔을 마시고 느꼈던 알코올 농도를 지금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느낀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이 우리 혈관을 24시간 동안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독성 물질이 온몸을 순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 병원의 김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65세 이상에서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들의 간 섬유화 진행 속도가 일반인보다 5배 빨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박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생 소주 한 잔씩만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까지 올라갔어요. 선생님, 저는 술도 많이 안 마시는데 왜 이런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65세 이후에는 적당한 음주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알코올이 독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충격, 뇌의 SOS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65세 이후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요.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하는 사람들의 뇌의 용량이 매년 평균 2.1%씩 감소했습니다. 2.1%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이건 뇌세포 200만 개가 매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되돌릴 수 없게 말이죠. 더욱 끔찍한 건 알코올이 65세 이후에는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를 직접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라는 말이 늘어나는 거예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연구팀의 놀라운 발견을 소개해 드릴게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 성분이 단 6분 만에 뇌에 도착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맥주 3잔이나 와인 2잔만 마셔도 뇌에서 알코올 농도가 증가하면서 세포를 보호하는 크레아틴 농도가 감소하고 세포막을 형성하는 콜린까지 줄어든대요. 6분입니다, 여러분. 단 6분 만에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충격, 약물과의 치명적 조합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대부분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죠?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그런데 이 약들과 알코올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응급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김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혈압약을 드시고 저녁에 소주 2잔을 드셨습니다. 30분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혈압이 60에 3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알코올과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독성이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소주와 맥주 중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대부분 당연히 도수 높은 소주지라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맥주가 더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맥주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대량으로 들어있어요. 이 퓨린이 65세 이후 떨어진 신장 기능과 만나면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그 결과 통풍은 물론이고 신장 결석, 심지어는 심부전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65세 이상 맥주 애주가들의 신장질환 발병률이 소주 애주가들보다 1.8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가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소주의 높은 알코올 도수는 65세 이후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켜 위암 발병률을 2.3배 증가시키거든요. 실제로 고신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10년간 과음한 20대 남성에서도 심한 뇌위축이 발견됐습니다. 알코올에 의한 뇌위축은 평소 소비해온 알코올의 양과 비례한다고 나와 있어요. 20대도 이런데 65세 이후는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맥주를 마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탈수입니다. 맥주는 이뇨 작용이 강해서 마신 만큼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수분을 빼앗아가요.
65세 이후에는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맥주까지 마시면 심각한 탈수 상태가 됩니다. 탈수가 무서운 이유 아세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뇌의 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매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소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높은 알코올 농도가 식도와 위를 지나가면서 점막을 직접 태우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점막이 빨리 재생되지만 65세 이후에는 재생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손상만 쌓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65세 이후 소주를 드시는 분들의 위는 정말 참혹합니다. 점막이 벗겨지고 염증이 만성화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위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정상인보다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럼 양주와 막걸리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막걸리는 전통주니까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주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 미량의 유해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나 기타 발효 부산물이 포함될 수 있어요. 또한 당분 함량이 높아 65세 이후 당뇨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9세 박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생 막걸리를 즐겨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며 매일 저녁 막걸리 한 그릇씩 드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깜빡깜빡한다 정도였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가족들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집 화장실 위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알코올성 치매. 의사는 말했어요. 만약 3년 전에 술을 끊으셨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반면 양주는 어떨까요? 양주, 특히 위스키나 브랜디는 오랜 숙성 과정에서 불순물이 많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코올 도수가 40도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65세 이후에는 이 높은 도수가 식도와 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양주에 포함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인데 양주를 마시면 그 양이 훨씬 많아져요. 65세 이후에는 이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독성이 계속 축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차이입니다. 한국인의 30%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 분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맥주 한 잔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들이 바로 20-30%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한 잔도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간과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술은 바로 증류식 소주입니다. 뭐? 그냥 소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소주는 희석식 소주예요. 하지만 요즘 프리미엄 소주라고 나오는 증류식 소주들이 있죠. 바로 이것들이 65세 이후에는 독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증류식 소주에는 메탄올과 퓨젤류라는 독성 물질이 희석식 소주보다 10배 이상 많이 들어있어요. 젊었을 때는 간에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메탄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순수한 메탄올을 단 10ml만 마셔도 체내에서 폼산으로 대사되어 시신경을 파괴하고 영구적인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5ml 정도만 되어도 잠재적으로는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8세 어르신이 증류식 소주 반병을 드시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메탄올이 시신경을 파괴한 거죠.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의 차이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희석식 소주는 연속 증류를 통해 순도 95% 이상의 에탄올을 만든 다음 물로 희석해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메탄올 같은 불순물은 대부분 제거되죠. 하지만 증류식 소주는 단식 증류를 통해 원료의 풍미를 살리면서 만듭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메탄올과 퓨젤류 같은 독성 물질도 함께 남아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간에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독성 물질들이 그대로 혈관을 통해 뇌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메탄올은 뇌에 도달하면 포름알데히드를 거쳐 독성이 있는 포름산으로 변합니다. 이 포름산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를 막아버리고 특히 망막과 시신경에 심각한 저산소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증류식 소주를 마신 후 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중추신경계에도 극심한 피해를 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충격적이셨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65세 이후 음주가 가져오는 진짜 공포는 따로 있어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일반 치매와 뭐가 다르냐고요? 알코올성 치매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망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치매가 65세 이후 음주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2023년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무려 78%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어요. 알코올성 치매의 무서운 특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진행 속도가 일반 치매보다 3배 빠릅니다. 둘째,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습니다. 셋째, 한번 시작되면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임재성 교수의 설명을 인용해 드릴게요. 알코올은 단기적으로는 판단과 기억을 포함한 사고 과정을 매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시키고 신경염증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신경세포의 사멸과 뇌 위축을 초래한다고 하셨어요. 또한 알코올성 치매의 또 다른 증상은 성격 변화로 알코올성 치매가 일반적인 치매와 달리 비교적 초기부터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전두엽이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4세 이종섭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박사님, 제가 전화번호를 외운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 어르신이 평소에는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데도 전화 못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외출 중에 갑자기 폰 배터리가 꺼졌답니다. 당황했지만 집에 오자마자 집 전화를 들고 천천히 숫자를 누르셨대요.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하시면서요. 이 어르신이 특별했던 점은 6개월 전부터 완전 금주를 하셨다는 겁니다. 50년간 매일 소주를 드시다가 알코올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완전히 끊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5세 이후 알코올 위험도는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놀랍게도 65세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에 더 취약합니다. 왜일까요? 여성은 남성보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알코올 분해 효소도 적어요. 특히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알코올 독성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여성의 알코올성 간 질환 발병률이 같은 나이 남성보다 2.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계절별 음주의 숨겨진 위험도 알려드릴게요. 겨울철 음주가 왜 더 위험한지 아세요? 65세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알코올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겨울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따뜻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작년 겨울 대구에서 73세 어르신이 추운 날씨에 소주를 드시고 집으로 가던 중 길에서 쓰러져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혼술의 치명적 위험성도 말씀드려야겠어요. 요즘 혼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65세 이후 혼술은 특히 위험합니다. 혼자 마시면 음주량 조절이 어렵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65세 이상 알코올 관련 응급실 이송 환자의 67%가 혼술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혼술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혼자 마시다 보면 우울감이나 외로움 때문에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이게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65세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위험한 상태인지 말이죠. 다음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즉시 금주하셔야 합니다. 첫째, 같은 양을 마셔도 예전보다 취기가 오래 간다. 둘째, 다음날 숙취가 이틀 이상 간다. 셋째, 술 마신 다음날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넷째, 계단을 올라갈 때 예전보다 숨이 찬다. 다섯째, 술 마신 후 가슴이 두근거린다. 여섯째, 최근 깜빡하는 일이 늘었다. 일곱째,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었다. 여덟째, 술 마신 후 어지럼증이 자주 온다. 아홉째, 평소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열째, 술 없이는 잠들기 어려워졌다. 이런 증상들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술 없이는 잠들기 어려워졌다는 증상은 이미 알코올 의존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뇌가 술에서 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되지만 뇌가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4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42일입니다, 여러분. 소주 한 병을 마시면 한 달 반 동안 뇌가 알코올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65세 이후에는 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술을 언제까지 끊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금주해야 할 술들, 위험도 별 5개입니다. 첫째, 증류식 소주, 메탄올과 규젤류 함량 높음, 오늘 당장 끊으세요. 둘째, 고도수 양주, 보드카, 진 40도 이상 고도주로 식도와 위 손상 위험. 셋째, 과일 소주, 당분과 알코올의 치명적 조합. 넷째, 불법 제조주, 품질 관리 안 된 술. 1개월 내 금주해야 할 술들, 위험도 별 4개입니다. 첫째, 일반 소주, 서서히 줄여서 완전 금주. 둘째, 맥주, 퓨린 성분으로 인한 신장 부담, 점진적 중단. 셋째, 막걸리, 발효 과정의 부산물과 당분 과다 섭취 위험. 넷째, 청주, 첨가물 위험. 다섯째, 약주, 당분 과다 섭취 위험. 특별 주의가 필요한 술들, 위험도 별 3개입니다. 첫째, 와인, 적포도주라도 주 1회 이하. 둘째, 위스키, 브랜디, 고도수 위험, 월 1회 이하.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안전한 건 완전 금주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음주 패턴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복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 둘째, 연속 음주, 매일 마시는 것. 셋째, 공복 음주, 빈속에 마시는 것. 넷째, 약물과 함께 절대 금물. 다섯째, 스트레스 해소용 음주, 의존성 위험. 특히 스트레스 해소용 음주가 위험한 이유는 심리적 의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지는데 이때 술로 해결하려고 하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이제 와서 끊어봤자 소용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후라도 금주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스탠포드 대학 의학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알코올 중독 환자가 7.3개월 동안 금주한 결과 뇌 영역 34개 영역 중 25개 부분에서 손상이 회복됐고 그중 24개 영역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같은 두께로 회복됐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의 대뇌피질 두께 변화율보다 한 달부터 7.3개월까지의 변화율이 모든 영역에서 더 빨랐다고 합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금주 3일 후에는 잠들기가 쉬워지고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손떨림이 멈춥니다. 금주 일주일 후에는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고 소화 불량이 사라지며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피부 톤도 밝아져요. 금주 2주일 후에는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부종이 빠지며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금주 한 달 후에는
혈압이 평균 15 떨어지고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하며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체중도 2에서 3kg 감소해요. 금주 3개월 후에는 뇌 MRI에서 실제로 뇌 용량 감소가 멈춥니다. 심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되고 면역력이 20% 이상 증가하며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금주 6개월 후에는 골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시력이 개선되며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금주 1년 후에는 치매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고 각종 암 발병 위험이 30% 줄어들며 평균 수명이 5년에서 7년 연장됩니다. 전체적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돼요. 실제로 부천의 김 할아버지는 50년간 매일 소주를 드시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완전 금주하셨어요. 1년 후 의사도 놀랄 정도로 심혈관이 회복됐고 지금은 등산까지 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 끊기는 어려우시죠. 50년간 금연금주 상담을 해온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술을 물로 바꾸기입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매일 저녁 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꿀이나 레몬을 넣으면 더 좋아요. 2주일만 하면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합니다. 두 번째 단계, 술자리 회피 전략입니다. 약을 먹고 있어서라고 말하거나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핑계로 사용하거나 의사가 금주하라고 했다고 당당히 말하세요. 세 번째 단계, 대체 활동 찾기입니다.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저녁 산책하기 30분 이상, 독서나 TV 시청, 가족과의 대화 시간 늘리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바둑, 서예 같은 걸 해보세요. 네 번째 단계, 주변 지지망 구축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족들에게 금주 선언을 하세요. 혼자 하면 실패하기 쉽지만 가족의 응원이 있으면 성공 확률이 80% 이상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 전문가 도움받기입니다. 필요시 금주가 정말 어려우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건소나 병원의 금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들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족분들도 이걸 꼭 알아두셔야 해요. 65세 이상 가족이 음주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들입니다. 첫째,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이상해진다. 둘째,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다. 셋째, 술 마신 후 화장실을 자주 간다. 넷째,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빨갛거나 창백해진다. 다섯째, 술 마신 후 계속 앉아만 있으려고 한다. 여섯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횡설수설한다. 일곱째, 술 마신 후 30분 이내에 잠들려고 한다.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즉시 음주를 중단시키고 심한 경우 119에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음주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밤 혹시 술잔을 들어 올리신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기억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반대로 오늘부터 금주를 시작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은 더 선명한 기억과 더 건강한 몸으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5세든 70세든 80세든 술을 끊는 순간부터 뇌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오늘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니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인생을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금주 다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주변에 65세 이상이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운동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